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5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는데 또 뭐 전체적으로 5월 증시 대응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반전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렸고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사실은 시황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5월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시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타 치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또 주말에 또 주목할 종목들 또 좀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허프 티셔츠 포함해서 이벤트 진행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라이브 한번 진행을 할게요.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죠. 오늘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1%. 근데 이 3거래일 동안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거래일 동안 왜 떨어졌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맞아요. 네. 외국인들은 왜 팔았죠? 바다 건너 미국 애들이 별로 좋진 않았죠. 걔들은 왜 안 좋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긴축이 보다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누구나도 예상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예요. 순서죠, 순서.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떨어지면 또 반전도 나오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그림이랑 비슷하죠. 기술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술렁입니다. 예, 그죠? 술렁입니다. 뭐 그림대로만 하면 이쯤 되면 이제 또 좀 올라와야 되는 뭐 그림이 맞겠죠. 이건 다우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보다는 다우 쪽이랑 영향이 많이 있죠. 블루칩 전통주들 이쪽 비중이 많아요. 우리가 거래소 쪽에서도 뭐 우리 포스트 코로나 황금바닥주, 뭐 저평가 가치주들 전반적으로 다 이쪽이랑 연계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나스닥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목소리가 좀 거부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보시죠. 얘기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오늘 자, 요 며칠 외국인들은 주식을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4거래일째 3거래일 동안만 따져도 6조를 넘게 매도했고요. 6.5조 정도를 4거래일 동안 매도했습니다. 6.5조. 잠깐만요. 이거 누가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죠? 6.5조입니다. 6.5조.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반전 있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계속 팔았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거래일 동안 뭐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얘들은 뭐 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냐? 시장에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해서 대량의 순매수를 가져가면서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은 가질 수도 있죠. 왜? 그들이 사는 종목군들은 뻔하니까. 그들이 파는 것들은 뻔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의 대장주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전반적으로 대부분 팔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왔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좀 볼 게 뭐냐면,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야, 시장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버릴 거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2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코스닥으로 치면요, 2월 중순 여기서부터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쭉 올라오다가 4월 말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며칠 또 빠졌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라고 봤을 때는 요거 나스닥이거든요. 그 1번이 여기고요. 그죠? 예. 여기가 대략 한 2번 정도 됩니다. 근데 1번은 연관성이 있어요. 1번은 뭐였냐면 여기 무슨 악재로 시장이 떨어졌나요? 자, 그동안에는 뭐 사실 시장이 뭐 엄청나게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오르고 뭐 올랐습니다. 그죠? 저금리는 계속되고, 그죠? 돈은 계속 풀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빠르게 좋아질 것이고 뭐 다 좋아요. 그죠? 하지만 2월 달 들어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됐던 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 2주 정도 떨어지다가 반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무슨 얘기 들었냐면,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도, 그죠? 급등을 해도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신선한 악재라는 거예요. 신선한 악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식상한 악재가 돼버린다. 식상할 때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한번 보실래?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예, 2월달입니다. 2월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단을 뚫고 급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시는 급락을 했고 뭐 기술주들은 폭락을 했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마 이쯤 얘기했을 거예요. 2월 이게 중순이니까, 그죠? 2월 말에서 이제 3월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신선하지가 않다. 1.6이든 1.7로 올라서든 이게 신선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신선한가? 안 신선해요. 반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증시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있었죠. 4월 말에 이제 공매도, 5월 초면 이제 공매도 재개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전략을 들었냐면 불확실성 해소될 것이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밀렸다가 공매도 재개, 그죠? 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반전 나오고, 반전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야,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되고 있어. 뭐 등등등. 그리고 빨리 긴축을 시작을 해야 돼. 뭐 이런 우려감도 막 생기면서, 그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이번 주 이렇게 밀린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대량으로 팔고. 걔들은 뭘 팔았습니까? 대부분 기술 대형주들, 성장주들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그러면 5월달 들어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 여러분들 벌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1년 12달을 딱 놓고 보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7, 8, 9, 10, 11, 12. 어느 날은 엄청나게 많이 벌고, 어느 날은 조금 버는데, 어느 날은 엄청나게 잃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조금 잃을 때도 있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많이 벌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누구나가 많이 잃을 때 최대한 덜 잃고, 이럴 때 많이 또 벌면 완전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그죠? 저희 종목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우리가 기술주들, 성장주들, 소위 뭐 그런 주식들을 비중을 그동안에 거의 뭐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 코로나 세상 이후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집단 면역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종식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절병처럼, 독감처럼 달고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백신 맞고 마스크 끼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그죠? 이제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도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럼요. 지금. 다만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도 야 밋밋해 이렇게 주저앉았어. SK하이닉스 한번 보실래요?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뭐. 근데 제가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작년 이 8월달,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는 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잘 봐두세요.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모두가 관심이 있는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가령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를 가만히 보시면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작년 8월 달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돈 안 잃고 차근히 벌 수 있느냐, 덜 잃고. 그게 해답이 여기 그냥 이거 하나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건 8월 달입니다. 이때는 시장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8만원도 깨지고 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2021년을 올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주가가 반년 전에 미리 반영을 시작할 거라. 그런데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장기 투자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8만원도 깨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8개월 전에, 이게 8월 10 며칠 날 올렸던 거더라고요. SK하이닉스를 속 시원하게 갑갑하죠. 2021년 주인공이 될 거니까 그죠? 여기 보이시죠? 예. SK하이닉스예요. 8월 26일이네. 2021년 주인공. 그러니까 지금 사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3월 며칠까지 왔어요. 여기가 얼마냐? 14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여기 제가 매도하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솔직히 먹을 폭이 생기면 그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14만 5천 원이었는데 내가 솔직히 SK하이닉스를 한 12만원 깨지면 그럴 때나 혹시 먹을 게 생기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12만원이 깨졌습니다. 매수했느냐? 매수는 안 했어요. 매수할 계획은 없느냐?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사실 몇 년 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지금 지금 엄청나게 뭐 대만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중국,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이 또 투자 계획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는 우리 설계만 했는데 우리도 이제 생산할 거야, 만들 거야. 앞으로는 이 시장이 굉장히 뭐라고 될까? 경쟁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SK하이닉스 12만원이 깨졌습니다. 가격면이 생겼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 계획은 없어요. 왜? 제가 올해 주식으로 돈 벌려고 했던 주식들의 흐름은 작년에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이에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 SDI 같은 애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투자했잖아요.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 안 해. 오늘 LG화학이니 삼성 SDI니 이런 애들도 반등이 나왔는데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거 그 모르는 사람 있나? 지나가던 뭐 초등학생들도 그런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요즘엔. 근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지난 1년 동안 올랐어요. 미리 반영을 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뭐 LG화학의 배터리나 삼성 SDI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턴어라운드 주식들을, 그럼 SK 하이닉스를 야 여기서 저가에 매수해서 이만큼 오를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단타하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뭐 삼성전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삼성전기를 여기서 사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 좀 매도하겠다, 이런 거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야. 물론 이 고점을 넘길지 안 넘길지 오늘 예를 들어 카카오 한번 보실래요? 카카오 솔직히 카카오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카카오 주식을 못 사서 이 주식을 살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의 선택이 맞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반등도 나오면 여기서 사가지고 뭐 매매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오늘처럼 시장이 반등하고 코스피가 1%나 오르고 할 때는 사실은 솔직히 한 3, 4%, 4, 5%씩 올라줬어야 돼. 근데 그런 흐름이 전혀 감지가 되고 있지 않더라. 그죠? 감지가 되고 있지 않더라. 그겁니다. 뭐 네이버도 한번 보실래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약해. 물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해가지고 앞전에 물려있는 분들이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거 다 좋겠는데, 지금은 올해 2021년은 자, 첫 번째 제가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여기 뭐 있습니까? 화장품, 소비주, 백화점, 항공, 여행, 뭐 카지노주들도 있고, 요즘 들어서 이런 주식 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사실은. 여기에 제가 또 뭐냐면 저평가 가치주들 뭐 있습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철강의 대표 종목으로 뭐 현대제철도 엄청나게 수익 냈고, 현대건설기계, 그죠? 현국조선해양, 조선철강기계 대표 종목 갖고도 수익도 많이 냈고, 건설, 한대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거 갖고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쪽은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뭘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엔터주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저평가 지주사도 있을 것이고 많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애들을 찾아야 된다. 아직 못 오른 저평가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5월달에 해야 되는 거고요. 사례를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야, 요즘에야말로 나는 그런 걸 좀 느껴. 뭐냐, 이 시장의 변동도 워낙 크고, 사실 이번 주에 완전 멘붕, 멘탈이 깨진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 막 급락하니까 다 던졌다가 매도했다가 다음날 반등 나오니까 다시 샀는데 또 다시 급락하니까 또 팔았다가 오전에 팔았더니 오후에 다시 올렸다가 뭐,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이런 시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코스닥도 보십시오. 야, 못 참고 목요일날 매도했더니 약간 꼬리 달렸다가 오늘 또 돌려. 이번 주에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한 사람들은 완전히 후회되겠죠? 그죠? 그걸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오늘도 우리 그 라이브 들으신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은 저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것들이는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 뭐 이런 애들, 저것들이 안 사고는 못 베길 그런 주식들, 그런 자리에 있는 주식들,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그동안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좋아질 주식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주식들, 그동안에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애들 말고 그런 애들을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주가가 떨어져도 오히려 오르더라고. 그죠? 어제 그제 저희 주식들은 시장이 급락을 해도 수요일 목요일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죠? 오히려 더 올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금은 돈 투자해야죠. 돈 투자할 수 있는 자리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얼 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벌 수 없다.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그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누구나 돈 벌던 시기입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하지만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 드렸죠. 올해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래 익숙한 시장에 왔어. 이렇게 변동도 크고 공매도도 있고, 그래서 막 이런 익숙한 시장에 사실은 와 있는 거야. 돈, 시간 이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더 필요하느냐? 확신과 배짱이 있어야 돼. 확신과 배짱이었으면 이 주식들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들고 가게끔, 순진하게 들고 가게끔, 순진하게 먹게끔, 그죠? 착하게,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돈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에 플러스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여기에 확신과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자처럼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약간 교육적으로 좀 갔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종목들도 좀 몇 개 얘기해볼게. 자, 사자처럼 투자한다고 하죠. 거북이처럼 가고 사자처럼 투자한다고. 근데 그죠? 그냥 우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뭇잎이 있어. 그 여기에 개미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개미들이 붙어 있어요. 뭐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죠? 주렁주렁 개미들이 매달려 있어. 나뭇잎을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줄을 잘 타고 있든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죠? 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임, 아주 비싸게 사서 정말 더 비싸게 파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모레퍼시픽, 야 이거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어휴, 야, 지금도 홀딩하고 있어. 이번 주 증시는 급락하는데 얘는 더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 상당히. 아모레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뭐 신세계 인터? 증시는 떨어져도 얘네들은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기술주들이 반등 나왔으니까, 그죠? 약간 밀린 것도 있어요. 밀렸다라기보다 숨고르기였지. 여러분들 필라홀딩스 보십시오.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를 사서, 그죠? 튀어 올라가고, 넌 이번 주 어떻게 해서? 나 우린 다 가고 있어. 지금 한 30% 정도 수익이 나 있죠. 근데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왜? 내가 목표한 구간은 사실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를 보는 거지. 필라홀딩스 전체 어떤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쿠슈넷, 미국의 얘는 지금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주가도 좋고. 같이 가봐야 돼요. 여기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근래 들어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들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져도, 주가는 쉬어도, 오늘 필라홀딩스도 연기금이 24,000주, 지금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미리 들어갔습니다. 예, 그죠? 미리 들어가서 이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주사 제가 얘기해드리면서, GS, 야 이게 진짜 오를까?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이 밑바닥에서 한 4만원대 여러분들한테 지주사 정유주로 GS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제철을 저가에 못 사고 현대건설기계 못했던 사람은 정유주를, 이거를 사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주를 못했고 이런 분들은 이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여기에요. 4만원. 우리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수급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GS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개인들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뭐 연기금이 약간 매수 있지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그 좋은 카카오도 연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종목군들은 뭐냐? 저평가되어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세요. 성장주로 그동안에 엄청나게,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얘들 이만큼 떨어져서 나 여기서 사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 주식들을 사들일 건지. 제가 이번 주에 GS
지주사죠. 잘 날아가고 있죠. 그죠? 후속 지주사들 이번 주에 차근히 또 잡아냈어요.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드렸던 애들도 있어요. 뭐 CJ 같은 것도 있어요. CJ 오늘 좀 쉬었어. 왜? 전날에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 7%나 급등했어요. 7% 장중에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CJ 한번 이거 수급 한번 보십시오. 지주사. 좀 전에 봤던 애들이랑 다르죠. 성장주 애들이랑. 저평가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저는 조언자로서 그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저평가 주식들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신세계 라인도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신세계 인터 한번 보실래요? 신세계 인터넷입니다. 이 밑바닥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사고 최근에 이 자리도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작년에는 죽었다가 올해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뭐 보복 소비다, 뭐 백화점, 뭐 실적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의류, 뭐 화장품, 마스크 벗고 뭐 하겠습니까? 여행 다 다녀야 되고요. 항공주 왜 모르겠습니까? 뭐 등등등등 저평가되어 있는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도 상당히 매력이 있죠. 신세계 인터 보십시오. 물론 제가 뭐 배터리 주식이나 뭐 반도체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어요. 그쪽은 지금. 응? 예. 왜? 난 단타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신세계 인터도 한번 보십시오. 근래 들어서 어떻습니까? 수급도 좋아요. 그죠?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증시가 급락할 때 얘네들은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기술주들, 낙폭과대 기술주들 반등 나오면서 얘네들은 그냥 제자리 숨고르기였습니다. 오늘 한 1% 올랐어요. 그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해 한번 보실래요? 항공주? 진해요. 내가 미국 항공주들도 계속해서 얘기해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진해어도 한번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은 파락. 하지만 나머지는 그죠? 전반적으로 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항공주. 응? 대형사도 그렇지만 뭐 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항공도 보십시오. 오늘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숨고르기 있었죠. 하지만 수급은 어때? 전체적으로 최근에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응?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지주사. 아까 GS, CJ,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AK 홀딩스도, 애경, AK 홀딩스도 뭐 이렇게 잘 갑니다. 여기서 사시라고 그랬어요. 보유하는 거고요. 롯데 지주.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롯데 지주 한번 보실까? 네, 저는 롯데 지주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지주. 네. 악재는 이미 뭐 주가에 반영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기술주들이 이렇게 급락할 때 얘네들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까 얘기 드렸고 뭐 진에어 뭐 한진카라 보실래? 한진카. 주가는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죽었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주식을 다시 바닥에서 접근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보실래요? 연기금은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죠? 뭐 공포스러운가? 장이 급락한다고? 얘는 오르잖아요? 거꾸로? 왜?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이나 좀 전에 제가 바닥에서 얘기해드렸던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필라 홀딩스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것도 이 밑바닥에서 신세계 다음 주면 21선 뭐 마주치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왜? 몇 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이 밑에서 여기 있는 주식들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이런 자리들. 그래서 이제 돌고 있는 애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주, 항공주도 얘기하지만 여행주 하나 얘기해 볼까? 여행주 모두 투어 어떻습니까? 예. 모두 투어 작년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숨고르기 구간인데 여기 3월 달에서 4월 넘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죠? 뭐 진에어도 대한항공도 다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모두 투어를 이제 변곡점이니까 매수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매수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매수해 두시라고.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 수급박스를 보면요, 양은 블록으로 보면 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양은 블록으로는 여기에요. 여기 이날이 변곡점이에요. 이 뭐냐? 돈 자금이 들어오는,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쌓여 있잖아요. 청고점 뚫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자, 시장은 이렇게 급락하더니 얘들은 오르고 있어. 그런데 제가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 얘기했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명대, 뭐 800명. 이게 신선합니까? 하나도 안 신선해요. 그죠? 이제는 안 신선해.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모두 투어도 뚜껑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이번 주에 한번 보실래요? 연기금은 사들이고 있어. 야, 이건 뭔데 얘네들은 왜 사들일까? 이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폭발적인 수요들이. 왜? 여러분들도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게 언제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7만원 문턱을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만원 문턱을 넘을 거라고. 자, 뭐 카지노? 한번 보실래요? 파라다이스 한번 보실래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번 주 증시나 성장주, 기술주들이 이렇게 대거 급락한 반면에 거꾸로 오르기 시작을 하고 직전 고점도 넘겼습니다. 그죠? 오히려 아까 보시면 연기금, 장기 투자를 한 이 얘네들은 계속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밀려도 사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단기 매매하거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강원랜드 마찬가지야. 그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얘기해 드려볼까? 엔터주 YG 엔터가 이번에 실적을 굉장히 잘 내놨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랬더니 물론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다 매도하고 다른 거 하신 분들인데 저는 안 그래요.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와. 젖은 옷이 마른다라고 그랬죠. 마르는 시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였어. 화살표 보이시죠? 이날이 JYP도 같이 매수하는 날이고 엔터주 같이 매수하는 날이에요. YG 엔터 이날이 언제입니까? 날짜로 보면 지난주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입니다. 자,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JYP 한번 보실래요? JYP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들은 한 22만 주 매수했더라고. 잘 보시면 여기에요. 날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날이 YG 엔터랑 같이 변곡점 만든 자리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 엔터주들도 포스트 코로나, 그죠? 코로나 세상 이후 종목이 되겠죠.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지금 이치 모멘텀도 있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물론 얘는 하이브는 거래소 종목입니다. 숨고르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SM 이런 엔터주들도 시간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술주들보단 저는 그쪽을 지금은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예요. 중요한 거. 시장 탓을 너무나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경협주. 제가 몇 주 전부터 경협주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벌써 한 3주 전부터, 한 3주인가? 네. 경협주들 차근히 매수해 두시라고 그랬어.
그때가 어디냐면 이건 대아티아인데요. 4월 말 정도 돼. 5월 초.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도 경협주 몇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가 월요일이 여기입니다. 다음날 대아티아이는 15%나 장중에 급등했고 변동은 있지만 저희는 계속 갑니다. 대아티아이, 뭐 푸른 기술, 뭐 아난티도 있겠고 부산산업, 현대 엘리베이 근데 그 중에서 대장은 대아티아이, 철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죠. 그죠? 하지만 판은 벌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떻게 5월 21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시장은 사실 진통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뭐 하루 이틀 또 오르면 또 좀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반등 나오면 또 좀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세요. 그리고 시장 탓할 건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해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남이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베스트입니다. 그죠?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주식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빠진 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웬만하면 팔지 않아요. 왜? 지금 누리는 주식들이 이렇게 계속 누리다가 이 주식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더 오르고 하면 아마 분명히 스위칭하는, 일정 비중을 스위칭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스위칭하는 날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얘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 지금 엔터주들 오르고 하는 것도 보세요. 다 그렇게 된다고.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꾸준한 습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돈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 안 할 수 없다. 뭐 요즘에는 뭐 다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이라는 거. 요즘에는 이제 단타하는 사람도 시간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가르치더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돈하고 시간을 엄한 데다가 쏟으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시장이 흔들렸습니까? 저희가 얘기해드렸죠. 저는 주식을 웬만한 것들 다 팔지 않았어요. 오늘 좀 부진한 중 한미약품 같은 거 제약주 중에 유일하게 그죠? 이걸 올해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얘 좀 밀렸어. 밀리면 어때? 요 안에서 노는 거. 그죠?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수익 많이 나는 애들도 웬만해서는 지금 잘 안 팔고 있습니다. 왜? 전 그들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랬어. 우리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주식, 언제든지 차익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가에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주식도 가지고 있다. 그죠? 네. 그겁니다. 확신과 배짱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5월장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의 변동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이거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굿즈, 제가 입고 있는 요 티셔츠를 100개 한정 더 좀 만들었습니다. 뭐 다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현상의 황금 배팅 3개월 플러스 수급 박스도 유료 버전 3개월 네.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요거는 5월 마지막 주에 발송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인가? 아마 다음 주 후반인가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 문자도 나갈 거예요. 이거는 5월 마지막 주에 발송이 됩니다. 마지막 주에서 아마 6월 초 정도, 아마 마지막 주 정도 발송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저희가 3개월 66만 원으로 ARS 1668-4386으로 하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수급박스 다운로드 받으셔갖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가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나와요.
이걸 한번 주말 동안에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증시가 막 급락을 하고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뭘 저가에 사들였는지, 또 뭘 누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전략들, 이제 뭐 개장 전에, 뭐 장중에, 뭐 마감 때 이렇게 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그죠? 요리를 했는지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해드리고 싶은 거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내가 알려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 시간 투자도 하고, 그죠? 나는 번트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 하루에 뭐 1% 뛰기, 2% 뛰기, 3% 그런 건 솔직히 하지도 않아요. 뭐 제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것들이 또 전반적으로도 잘 맞아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5월장은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땐 하반기로 계속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